안녕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약을 먹고 계신가요? 약만 먹어서 수치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안심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조금만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콜레스테롤 약은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는 너무 좋은 약이지만 그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약 설명서에도 보면 이제 저는 약사니까 약을 너무 잘 알죠. 그 설명서에도 보면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이 약을 뭐 평생 먹어야 된다. 수치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이 약이 최선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문구도 없거든요. 콜레스테롤은 정반대로요. 수치를 떨어뜨리는 그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정말 필수적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간에서 생합성을 하거든요. 우리가 먹는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은요, 간에서 하는 생합성을 못하게 차단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먹는 건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마치 혈관을 좋게 해주는 보약인 것처럼 그래서 뭐 고기 많이 먹고 지방이 많아도 콜레스테롤 약만 먹으면 괜찮은 것처럼 자꾸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안타깝고요. 제가 날마다 이렇게 환자들 상담할 때 매일 체크하는 게 그거예요. 콜레스테롤 약을 이분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데도 계속 먹고 계신지, 그래서 지금 건강에 얼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지. 원래 약사는요, 전문약, 의사가 처방하는 그런 약을 좀 잘 컨트롤해서 웬만하면 먹지 않게끔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그런 일을 주 업무로 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뭐 어떤 직업을 가지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장하잖아요. 뭐든지 더 잘하게끔, 더 많이 이용하게끔. 그렇지만 약사는 오히려 반대로 웬만하면 약보다도 생활요법이나 다른 건강수단, 건강유지 방법을 동원해서 약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그 약을 잘못 먹는 것을 이렇게 지적해서 찾아내서 계도하는 것이 저희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사인데도 어떻게 보면 약에 대한 안티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그런 안티보다도 사실은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얼마나 유용한 물질인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얼마나 유용하기 때문에 얼마나 유용하기에 간에서 그것을 생합성하겠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 뭐 엄마의 태중에 있는 아기들, 이런 아이들한테 이 약은 거의 독약에 가깝거든요.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차단하게 되면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제가 저희 상담실에서 매일매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오늘 또 제가 답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 만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콜레스테롤이 해주는 역할, 여러분 성호르몬을 만들어요. 성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 약을,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들의 거의 절대 다수가 성호르몬이 부족한 중장년,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성호르몬이 자꾸 바닥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성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면 일단 생체 활력이 없죠. 그리고 여성들은 또 갱년기 증후군, 뭐 골다공증, 뭐 이런 거의 원인이 되잖아요.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차단하게 되면 그냥 제가 그래요. 성호르몬을 제대로 합성할 수가 없어서 그냥 노화로 가는 지름길을 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콜레스테롤 약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극히 적은 숫자겠죠. 적은 숫자겠죠.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차단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성호르몬이 떨어져서 이제 생체 활력도 떨어지고 골다공증 또 피부 노화 이런 것도 많이 올 수 있다.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콜레스테롤의 역할은 세포막의 주성분인데요. 특별히 그 세포막 중에 근육막의 주성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의 이 모든 세포들이요. 계속해서 교체가 되거든요. 우리 목욕탕 가서 때 밀면 때 나오잖아요. 그거 피부에 죽은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고 피부뿐만이겠어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머리카락도 자라 나오잖아요. 손톱도 자라 나오고
피도 혈액도요 3개월이면 완전히 새 것으로 다 교체가 되거든요. 하물며 이 근육이겠어요. 근육막도요 계속해서 새 것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근육막의 주 성분이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 그 부작용 주의점 이런 거 보면요, 통증이 올 수 있어요 이런 게 빨간 글자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게 근육막 융해증으로 인한 통증을 말해요. 그러니까 근육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물론 이거를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가끔 있던데, 저는 제가 상담해 본 환자들은 거의 다 이거를 피부로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온몸으로. 그러니까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자꾸 다리가 가늘어진대요. 그리고 배는 나와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만들어져요. 콜레스테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근육이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근육이 짱짱해야 골다공증 예방할 수 있어요. 아까 성호르몬도 골다공증이랑 아주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근육이 골다공증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든요. 나이 들면 다 뼈가 약해지잖아요. 그렇지만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면 뼈가 튼튼하거든요.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근육을 많이 만들어야 혈당 조절이 잘 돼요. 그래서 운동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혈당이 내려간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운동을 해서 근육이 만들어지면 근육 안에서 포도당을 소모해요.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은 훨씬 혈당의 기복이 적거든요. 그렇지만 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게 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그 통증이 오는 이유가 근육이 높기 때문에 오는 통증이라고 생각하면 더 끔찍하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세 번째 콜레스테롤이 이 뇌세포 구성 성분이에요. 여러분 레시친 아시죠? 레시친. 레시친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레시친이 이제 기름 성분인데요. 인지질이라고도 하죠. 그게 이제 뭐 콩에서 만든 레신이 있고 달걀 노른자에서 뽑아낸 레신이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레시친을 일부러 섭취하기도 하거든요. 레시친이 기름이에요. 콩 기름. 뭐 달걀 노른자 그것도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한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뭐 계란 노른자 먹지 마라 그랬는데, 계란 노른자를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결국에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 속에서, 특히 간에서 한 80% 이상을 생합성을 해요. 그래서 먹는 음식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 기름을 간에서 합성하고 있는 이것을 차단을 하게 되면 기름이 주 성분인 뇌가 타격을 받아요. 일부러 머리 좋게 하려고 레시친 비싼 기름 사 먹잖아요. 그러면서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아서 먹게 되면 그냥 헛일이에요. 뇌 기능이 좋아지지를 않아요. 저는 이런 분들도 봤어요. 고지혈증 약을 먹고 기억력이 자꾸 감퇴돼서 자꾸 깜빡깜빡해서 치매가 걱정이 되니까 치매 약을 또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병 주고 약 준다라는 거 이럴 때 저는 확 느껴져요. 약을 먹어서 생긴 부작용을 또 다른 약으로 이렇게 커버하려고 하는데, 뇌 기능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뼈도 약해지고 전신이 다 나빠지니까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고지혈증 약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렇게 해서 수치 개선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치가 경계 정도라면, 그렇게 많이 높지 않다면, 약간 높은 정도라면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이 차라리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위해서 훨씬 더 바람직한 선택이에요. 또 네 번째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비타민 D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요즘에 비타민 D 다 보충제 드시죠? 그러면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서 비타민 D 보충제 먹으면 될까요? 본래 햇빛을 쬐면요, 피부에서 비타민 D를 생합성을 해요. 그 비타민 D가 이제 뼈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거, 요즘에는 거의 사람들 상식으로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몸에서 생합성 되는 거를 차단하고 어떻게 보충제로 보충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어떤 중증 질환자도 아니시니까 대부분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사람들의 거의 한 7, 80%는 진짜 혈관이 나빠서 어쩔 수 없이 복용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그냥
거의 7, 80%는 막연하게 이거를 먹으면 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더라, 좋으니까 처방을 했겠지 이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복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간곡하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려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 관리는 알약 하나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알약이 만약에 정말 우리 몸에 좋은 거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그냥 사든지 아니면 마트에서 그냥 팔겠죠. 이게 의사의 처방전 또 의사의 감독하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묶어 놓고 제한을 해 놓은 이유는요, 그 약이 가지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약 중에 콜레스테롤 약은 특별히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 웬만하면 뭐 운동이나 다이어트 하셔가지고 수치를 조정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 걱정되면 일단 이게 만약에 배가 나와 있는 분이라면 이 복부 비만을 해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수치 자체를, 그 수치가 보통 4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4가지 수치를 여러분 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수치 병원에서 그냥 높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덮어두지 마시고 당신의 수치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 4가지 수치를 각각이 수치가 얼마고 그것이 어느 정도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런 거 다 기억을 하세요. 제가 자막으로 여러분 콜레스테롤 수치 4가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복부 지방을 빼는 것이 콜레스테롤, 특히 중성지방 이런 거 조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영양물질로 이제 병원 약이 아니고 영양물질, 비타민이나 어떤 몸에 좋은 그런 성분으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보통 이제 보충제로 먹을 수 있는 거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타민 B가 1번이에요. 비타민 B가 첫 번째로 꼽혀요. 비타민 B 중에서도 B3번이 있는데요. 그게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해서 고지혈증 조절제로 많이 쓰거든요. 니코틴산 아미드. 그 단일 제제로 된 것도 뭐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비타민 B가 1번부터 11번까지 다 고용량으로 들어있는 거를 복용하는 걸 항상 권하죠. 그런 거를 하루에 한 알이나 2알을 꼭 드시고요. 그냥 종합 비타민 안에 들어있는 거 말고 B만 따로 100단위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루에 한 알이나 2알 정도 꼭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기름은 기름으로 치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많이 권하는 게 오메가3, 그 다음에 감마리놀렌산, 그 다음에 레시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레시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진약서몰에 또 새로 레시친이 제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기름을 그냥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요. 좋은 기름으로 나쁜 기름을 퇴치할 수 있거든요. 특히 레시친은 지방 퇴치자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별명이. 그래서 레시친을 콜레스테롤 조절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거 제가 추천하고요. 레시친은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오메가3를 조금 더 많이 먹고 레시친, 감마리놀렌산은 거기에 조금 이제 부수적으로 해가지고 같이 복용을 하면 기름 3종 세트가 같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서로서로 협력작용이 있거든요. 또 굳이 건강기능식품 외에 올리브 기름, 좀 좋은 올리브 기름 있죠. 제가 다음에 올리브 기름에 대해서도 언제 한번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해요. 올리브 기름 이런 것으로도 여러분 기름 치료 방법 한번 써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 중에서는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양파, 마늘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마늘은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장애 있고 열이 나니까 많이 먹을 수는 없지만 뭐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마늘 몇 쪽씩 먹는 거 같이 구워서 먹는 거 해보시고요. 또 양파도 구워서 같이 먹는 거, 또 양파는 살짝 좋은 기름, 뭐 올리브 기름 같은데 볶아서 먹는 거 되게 좋거든요. 그런 거 먹으면 이상하게 양파 이런 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기름을 중화시켜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중국 사람들은 기름을 몹시 많이 먹고 뭐든지 볶아서 먹지만 전 세계적으로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은 적은 그 국민으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활용해 보시고 제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